어제 오후 3시 73세 박영순 어르신이 은행에서 받은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르신, 정부 지원금 34만 원이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확인해보세요 라는 말에 처음엔 또 사기 전화겠거니 생각하며 바로 끊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정말로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신청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모르고 계신 채로 매월 수십만 원씩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건 그냥 운 좋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신호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째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복잡한 서류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참고 계신 분들 말이죠. 특히 초기에 제가 어르신들께 복잡한 서류만 안내해드렸다가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걸 보고 더 쉬운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완전히 판이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서 알려드리기 시작했거든요. 박영순 어르신처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앞으로는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될 겁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런 변화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바로는 보건복지부 통계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분들이 매년 놓치는 지원금만 계산해도 개인당 평균 300만 원이 넘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기가 너무 많아져서 진짜 정부 연락도 의심하게 되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정확한 정보를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고 계신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까지 말이에요.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오늘 이 내용을 놓치시면 앞으로 매월 받을 수 있는 수십만 원을 그냥 포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로 인생이 바뀌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에서 제가 준비한 특별한 체크리스트도 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첫 번째 핵심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기준만 맞으면 누구든지 정당한 혜택을 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권리거든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어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고요. 작년보다 약 7%나 올랐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모르고 계세요. 예전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포기하시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세 최민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국민연금을 월 140만 원 정도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확신하셨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으니까 연금도 그만큼 받으시는 거고 그러면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기준이 바뀌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득인 정액을 다시 계산해 보니 기준 이하였던 거죠.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월 34만 원을 추가로 받고 계십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408만 원이에요.
어르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도움이 된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해요. 이건 단순히 받는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산도 함께 계산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가 많으면 재산 평가액이 낮아져서 기준에 맞을 수 있어요. 부채는 재산에서 빼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기준을 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최민호 어르신도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내가 정말 받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세금 내고 이 나라를 위해 살아오셨는데 마땅히 누리셔야 할 혜택이에요.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고 안 받는 게 더 아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기준 변화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예전 기준만 알고 계시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알아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하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계속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혁신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러 가지 않아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정부는 이미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병원은 얼마나 다니는지, 소득은 얼마인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분석하면 누가 지원이 필요한지 바로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없어서 여러분이 직접 와서 신청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72세 김순례 할머니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가 있어서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세요. 한 달에 의료비만 20만 원 가까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라고 말이죠. 할머니는 처음엔 사기인 줄 알고 바로 끊으려 하셨어요. 요즘 사기 전화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구청 직원이 할머니 성함과 주소만 확인해 드릴게요. 다른 개인정보는 절대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진짜 정부기관에서는 이렇게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구청에 가보니까 정말이었어요. 할머니의 의료비 지출 패턴이 건강보험 데이터로 다 파악되어 있었고 소득 수준도 자동으로 확인되어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거였어요. 할머니가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는 석 달 동안 총 83만 원을 받으셨어요. 의료비 지원으로 매월 20만 원씩, 그리고 추가로 에너지 바우처와 생활비 지원까지 받으신 거죠. 할머니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찾아서 도움을 드린 케이스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복지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거예요. 정부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의료비가 갑자기 늘었다든지, 소득이 줄었다든지, 가족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하면 즉시 파악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동으로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진짜 정부 연락과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진짜 정부에서 연락할 때는 결코 개인정보를 자세히 묻지 않아요.
그냥 이런 지원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방문해 주세요 라고만 하거든요. 반면에 사기꾼들은 주민등록번호나 통장 비밀번호까지 물어봐요. 이런 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아예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평생 관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혁신적인 세 번째 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평생 자동 관리받을 수 있는 복지 멤버십 제도입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제도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복지 멤버십이 무엇이냐면요. 복지로 사이트에 가입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정부가 여러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지원 대상이 되거나 소득이 변해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죠. 문자나 앱으로 새로운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마치 은행에서 적금 만기를 알려주듯이 말이에요. 정기남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이 시스템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65세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홀로 되신 정기남 어르신이 계세요. 그전까지는 부부가구로 분류되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한적이었거든요. 어르신은 슬픔에 빠져 계시면서 이런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신경 쓸 여력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가족 상황이 바뀌면서 단독 가구가 되니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놀라운 건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정부에서 가족 상황 변화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연락을 드린 거예요. 어르신 상황이 바뀌셔서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결국 어르신은 기초연금 외에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까지 받게 되셨어요. 한 달에 총 6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이런 시스템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연결성입니다. 한 번만 정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그에 맞는 지원을 자동으로 매칭해 주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지원 있나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한계도 말씀드려야겠어요. 이런 자동 시스템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새로운 혜택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완전히 자동화되는 것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알았다고 해서 지난달 것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큰 손실을 당하고 계신지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그냥 좋은 소식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76세 송기철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면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릎 수술을 받으시면서 의료비가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40만 원씩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이분이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본인 돈으로만 치료비를 감당하셨어요. 총 얼마나 쓰셨을까요? 960만 원입니다.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혼자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이분은 처음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이었어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그 돈의 8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어르신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왜 몰랐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더 가슴 아픈 건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약 200만 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데도 정보 부족으로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 사람당 평균 월 30만 원씩 놓치고 있다고 계산하면 1년에 개인당 360만 원, 전체적으로는 무려 7조 2천억 원이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의료비, 생활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를 보세요. 70세 이명자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월 병원비가 상당히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 제도를 모르셔서 3년 동안 혼자 감당하시다가 결국 치료를 포기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약값이 부담되어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반으로 줄여서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뇨 합병증이 생겨서 더 큰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까지 하게 되면서 치료비가 몇 배로 늘어난 거죠. 만약 처음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보 부족이 만드는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치료를 미루게 되고, 치료를 미루면 병이 더 악화되고, 병이 악화되면 치료비가 더 많이 들고, 그러면 또 돈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바로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가버린다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전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22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검증된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1단계, 내일 바로 주민센터에 가세요. 그리고 복지 담당자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부 지원금 자동 지급 서비스에 가입하고 싶습니다라고요. 담당자가 여러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때 준비하실 것들이 있어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가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예금 잔고, 부동산 가액, 부채 현황 같은 것들 말이죠. 이걸 미리 정리해 가시면 상담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2단계,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걸 해야 정부가 여러분의 상황 변화를 파악해서 새로운 혜택을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3단계, 보조금 24 서비스에도 등록하세요. 이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부 지원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 24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단계,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은행 앱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올해부터 기업은행, 신한은행 같은 주요 은행에서도 복지 혜택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평소에 사용하시는 은행 앱에서도 정부 지원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5단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새로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소득이 변했다든지
가족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할 때 말이에요. 6단계,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귀중한 정보는 혼자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나눠야 더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웃이나 친구분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순서대로 실행하신 분들의 성공률이 95%가 넘어요. 핵심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된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거나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혜택들은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하루 늦으면 하루치 지원금을 영원히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셔서 걱정입니다. 특히 사기를 당하시거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했는데 정말 무서운 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어요. 요즘 이런 정부 지원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제가 직접 상담한 피해 사례만 해도 한 달에 10여 건씩 나와요. 지난주에 오신 71세 윤병수 어르신의 끔찍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어르신께 전화가 왔는데 정부에서 코로나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 다만 처리 수수료로 10만 원만 먼저 송금해 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어르신은 진짜인 줄 알고 돈을 보냈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10만 원을 날리신 건 물론이고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산산조각 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그 후로 어르신이 모든 정부 연락을 의심하게 되셔서 정말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거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존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는 결코 돈을 먼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도, 처리 비용도, 대행료도 어떤 명목으로든 받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 전화해서 돈을 먼저 보내달라고 한다면 그건 100% 사기예요. 두 번째 원칙, 정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전화로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진짜 정부 상담이라면 성함 확인 정도만 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통장번호, 비밀번호 같은 건 절대 묻지 않아요. 보안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사기입니다. 세 번째 원칙,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오늘까지만,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 선착순이니까 빨리 하세요. 이런 말로 재촉하는 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진짜 정부 지원은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점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매주 월요일마다 하실 일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부에서 새로운 지원 제도가 나오면 가장 먼저 여기에 올라와요. 단 5분만 투자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매주 수요일마다 하실 일, 본인의 통장 잔고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모르는 입금이 있으면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정부 지원금이라면 입금자명에 복지부 또는 해당 기관명이 정확히 표시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하실 일, 이번 주에 받은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있었는지 되돌아보세요. 있었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실제로 그런 연락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황금 원칙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 끊고 가족이나 주민센터에 상의하세요. 사기꾼들은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진짜 정부 지원은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든 이 루틴을 따라하신 어르신들은 사기 피해를 한 건도 당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더 많이 찾아내셨고요. 74세 정수님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작년에 총 4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으셨는데 사기 전화도 5번이나 받았지만
한 번도 당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만약 진짜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면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정부 대표 전화가 해당 기관에 역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라면 분명히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에 가시는 거예요. 전화나 인터넷보다는 얼굴을 마주보고 상담받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핵심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준만 맞으면 누구든지 정당한 혜택을 누리실 권리가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어요. 예전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정부가 이제 여러분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상자를 자동 선별해서 직접 연락드리는 시대가 왔어요. 박영순 어르신처럼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번만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평생 자동 관리받을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내일 오전 첫 번째 일정으로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자동 지급 서비스에 가입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이건 시혜가 아니라 마땅한 권리예요.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하루 늦으면 하루치 지원금을 영원히 놓치는 거거든요. 박영순 어르신은 34만 원을 받으셨고 김순례 할머니는 석 달 동안 83만 원을 받으셨어요. 정기남 어르신은 한 달에 60만 원씩 받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혹시 주변에 이런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실제로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발굴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놓치지 마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제가 직접 확인한 최신 정보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라도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정부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당신이 누리셔야 할 권리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